교재와 달리 좀 자세히, 왜냐면 이제 다른 과목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가스하고도 아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열물질의 조건 그러면은 연료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면 돼요. 화학적으로 말할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면 되겠죠. 이게 좀 다르죠. 그게 실제 가열물질의 조건은 일단은 열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일단 타면은 열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발열량이 높을 것. 두 번째로는 산소하고 잘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산소와 친화력이 높아야 돼요. 산소와 친화력이 높다는 산소가 잘 합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처음에 불을 붙였을 때 어마어마하게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불을 붙였는데 나오는 것은 성냥불 하나 태우는 만큼밖에 안 나와, 열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 점화 에너지가 작아야 돼요. 점화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착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착화 에너지가 작다는 불 붙일 때 작은 불씨라도 불이 잘 붙어야지만 가열물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잘 타지는 않죠. 네 번째. 타고 나면은, 불이 붙고 나면은 연쇄 반응이 사실 잘 일어나야 돼요. 네. 연쇄 반응이 쉽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열물질이 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가열물질이 안 되는 거. 가열물질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발열량이 별로 나오지도 않고 또 산소하고 안 친해. 산화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점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아. 이를테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안돼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탈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발열량이 높을 거 뒤지면은 열량이 나오는 고사하고 열을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가열물질이 안 돼요. 가열물질이 안 되는 것은 이 1번은 흡열 반응물이에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은 열을 막 발산하는 게 아니고 열을 빨아들여요.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질소예요. 질소나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중간에 여기까지 들을게요. 참반응은 내용이니까. 이미 산화가 완료가 돼버렸어. 다른 말로 하면 연소가 다 이미 돼버렸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재가 돼버렸어. 이런 것들은 다시 안 타요. 이미 산화가 완료된 거 이런 것은 가열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화가 완료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수소가 타고 나면은 H2O 물이죠. 물은 H 수소 성분이 타고 나서 산소가 결합돼서 물이 된다. 몇 차례 설명했어요. 두 번째, 탄소가 타면은 뭐가 돼요? CO2가 되잖아요. CO2 탄산가스 안 타는 거예요. 완료가 이미 됐어. 그 다음에 이제 SO2 이런 것도 사실 가열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항산가스도 과잉산소에서 열을 빨아들이면서 삼산화황이 될 뿐이지 자기가 막 연소가 되면서 막 연료가 타듯이 막 이렇게 해서 연소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열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등등은 산화가 완료된 것들이에요. 이미 끝났단 말이죠.
세 번째, 아예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화학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영족 원소예요. 영족이라고 해서 이것을 불활성 원소라고 해요. 발음 주의해야 돼요. 불활성, 활발한 성질이었다. 아예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있죠. 영족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 헬륨, He, 헬륨이죠. N이 네온이에요. AR, 아르곤이에요. 헬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 기체 중에는 거의 없고요. 암석층에서 지층에서 지각층에서 암석층에서 분리를 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헬륨은. 그 다음에 네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은 공기 중에 다행히 0.9% 정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상에서 아주 희귀한 원소죠. 헬륨이 사실은 지각 암석층에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온, 아르곤은 공기 중에 좀 많이 들어있고 0.9%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3대 요소 중에 하나죠. 질소 제일 많이 들어있고 산소 21% 들어있고 0.5% 아르곤이니까 서열 3위죠. 우리가 좀 근데 이 아르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주의해야 되죠. 사람 댕기는데도 안 일어나. 이런 거. 헬레아, 크립톤, 크세논, 라돈 뭐 이런 거 등등은 불활성 원소라고 그래서 아예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산화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반응도 아예 일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된 어쩌면 활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물이 안 되는 것은 첫째,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흡열 반응이 돼요. 산소하고 결합은 되는데 오히려 열을 빨아들여 열을 내는 게 아니야. 대표적으로 질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을 내면은 자기가 다 내고 나면 탄재는 초라해요. 쪼그라들어요. 속에 에너지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쵸? 그래서 남을 건들 힘도 없어요. 그런데 흡열 반응 물들은요, 열을 잔뜩 빨아들여요. 열을 내는 게 아니라 막 완전히 이거 독식이야. 그냥 막 빨아들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찌르잖아요. 터져요. 그래서 질소 관련 산화물로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폭탄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질산기, 니트로소기 이런 것들이에요. 질소가 산소가 합해 있는 NO3, 질소가 산소 2개 합해 있는 니트로기, 질소가 산소 하나 합해 있는 니트로소기 이렇게 있고 유경물에서는 이런 것들이 물질에가 붙어 있잖아요. 건들면 터져요. 질소 관련 원자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열을 빨아들이죠. 이렇게 에너지가 빵빵하게 있어서 바늘로 빡 찌르면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격, 가열,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 성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폭탄 만들 때 다 쓰는 거예요. TNT가 약자가 트리니트로 1, 2, 3 이래서 니트로가 NO2가 니트로가 1, 2, 3 3개가 붙어있는 솔무입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위험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가열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료의 성분이에요. 이제 연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연료의 구비 조건은 조금 다르다. 뉘앙스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연료라고 취급을 안 한다고? 응? 다이아몬드는 사람을 예로 들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때문에 연료를 취급을 안 한다고 했다. 그럼 연료의 구비 조건이 뭐냐? 당연히죠. 발열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연소 후에 공해 물질이 적어야 돼. 그러니까
연료의 구비 조건은 일반적으로 가연 물질에다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된다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경제성. 세 번째, 구입이 용이해야 돼. 알겠죠? 구입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하나 구하는데 어디 남극 가가지고 거기 탐험해갖고 스키 타고 가가지고 하나 얻어오고 이러면 안 돼. 구입이 쉽게 돼야 돼. 그리고 저장, 취급, 운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용이해야 돼. 부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돼. 구입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집에다 놓고 쓰기가 어려워. 저장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골치 아프죠? 네, 이거 골치 아파. 저장, 취급, 운반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쉬워야 돼. 가스는 운반하기가 어려워요. 가스 어떻게 손에다 담아갖고 락에다 담아 다 있죠.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용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배관으로 해서 집에까지 공급해 주잖아요. 도시가스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운반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배관으로 공급을 직접 해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원래는 불편한 거예요. 가스는. 저장하기가 불편하죠? 운반하기도 불편하죠?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죠. 네 번째. 발열이 높을 것, 연소의 공해물질, 대기 오염물질이 적을 것, 구입이 용이하고 저장, 취급, 운반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이어야 하는데 가격이 싸야 돼요. 구입이 용이하다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싼 것도 지금 연료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발열이 높을 것. 거의 다 들어가는데 3개를 압축해서 3개, 4개 막 5개까지 해서 쪼개가지고 일일이 막 하는데 일단 연량이 많이 날 것.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적을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싸고 값싸고 저장, 운반, 취급 이런 거 취급할 때 대부분 간편해야 돼. 이래야지만이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해가지고 막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개념상으로 이렇게 보시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연료에 주성분이 있어요. 연료의 성분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연료의 성분이 있는데요. 연료의 종류부터 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연료의 종류는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연료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스에서는 기체 연료에 초점을 맞춰서 나오고요. 기체 연료. 대기 환경 오염에서는 연료의 종류 초점보다는 사실 연소 후에 공해물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주로 이제 이쪽 배기가스에 초점을 맞추고요. 에너지 관리는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종류부터 해서 연료의 성분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연량이 얼마 나오는가도 보고 배기가스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보고 매연이 생기면은 대기환경법에 안 걸리게 하려면은 매연의 농도를 어떻게 굴뚝에 나갈 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집진 장치가 단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집진은 먼지를 모아준다. 재가 날아가는 것을 모아준다. 모을 집자를 쓰는 거예요. 자, 고체, 액체, 기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상태로 나눕니다. 고체류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석탄이나 목재. 화목보일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석탄 보일러도 되고 연료값 올라가고 경제 어려울 때 시골 같은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보면 그냥 난방할 때 화목보일러를 하거나 아니 뭐 잡탄 떼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석탄을 목재를 떼는 것보다 좀 고급이 있어요. 목재는 연기 나죠. 목재를 구워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숯이라고 그러죠? 석탄을 구워놓고 있어요. 석탄을 숯처럼. 그러면 연기가 심하게 안 나죠. 이게 뭐냐면은 포크스예요. 석탄을 구워놓으면은 공기를 차단한 채로 보자기 굽듯이 구우면은 불순물이 싹 날아가고 이처럼 숯이 되는데 석탄숯을 포크스라고 해요. 포크스. 알겠죠? 포크스. 포우크스 해도 되고 포크스 해도 되는데요. 요즘에 발음은 이제 세 글자로 포크스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들 불고기집 가면은 불판 갈 때 보면 이렇게 불 잡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이게 숯일까요? 숯불 좀 갈아줘요. 그러죠? 여러분 다 그렇게 시켜서 드셨죠? 에너지 관리 공부하실 때는 이거 숯이 아니고 무엇이다? 코코스. 어떤 흘릴 없는 사람이 나무를 대패로 다 육각으로 깎아서 드릴로 가운데 구멍 뚫어서 숯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숯은 없어요. 나무를 이렇게 누가 따듬어서 그런 거 없죠? 네. 그냥 나무 통나무 통째로 넣어가지고 숯하고 숯은 형태가 거의 부정확해요. 서로 부정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태 잡아갖고 나오는 건 뭐냐? 저질 석탄, 연기가 많이 나는 석탄, 그것을 어때요? 건류시켜서 가마솥에 넣고 숯 구듯이 똑같이 구워요. 이렇게 넣어서 구우면 싹 불순물 날라가요. 요건 이제 기계로 다 찍는 거죠. 모양 연탄 찍듯이. 알겠죠? 이게 코크스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후로 회식할 때 가시면 사장님 얘 코크스 불 좀 갈아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숯불 좀 갈아주세요 하지 마시고, 알아들으시면 사장님은 에너지 관리 공부하신 분,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고깃집 사장님. 알겠죠? 예. 이 포크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말이죠. 액체. 액체는 주로 이제 석유 종류예요. 기름 종류예요. 기름 종류. 그래서 뭐 알코올도 불에 타고 뭐 기름도 불에 타고 그러는데 알코올을 연료로 이렇게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아두세요. 무조건 액체라고 딱 한다고 해서 지금 가연물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연료로 쓰는 거예요. 연료로. 실제로 보일러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거. 그러면 기름 종류도 이게 있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휘발유는 안 써요. 휘발유는 안 써. 연료를 안 써. 휘발유는 너무 인화 위험성이 커서 휘발유는 자동차 엔진에나 넣는 것이고 이 보일러 기름으로는 안 되죠. 이게 등유, 경유 많이 되죠. 이것은 기름 보일러는 다 등유 보일러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보일러용 등유가 있고 난로용 백등유가 있어요. 서로 그렇죠? 예. 차이점이 뭐냐면은 난로용 백등유는 심지가 빨아 올려질 수 있는, 예, 주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보일러의 등유는 뭐냐? 심지 필요 없어요. 분사하니까. 뿜어지면 돼. 경유는 등유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별명 한번 볼까요? 휘, 등, 경, 중 차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 등, 경, 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휘, 등, 경, 중 따라서 해보세요. 휘, 등, 경, 중 휘, 등, 경, 중 휘발유 별명은 가솔린이에요. 등유의 별명은 케로신이라고 해요. 이제 기술을 공부하면 알아둬야 돼요. 명칭을. 경유는 디젤이라고 해요. 디젤가 아니고 디젤.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가 디젤 자동차죠. 그쵸? 어? 네. 중유는 별명이 벙커유예요. 벙커유. 가솔린, 케로신, 벙커유, 디젤유, 벙커유 이렇게 부르는데 중유가 끈적거려요. 요 휘발유, 등유, 경유까지는 안 끈적거려요. 번호에서 바로 분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등유, 경유 사용하는 번호하고 중유 사용하는 번호하고 구조 자체가 달라요. 중유 번호는 분사가 안 돼요. 중유는 끈적거려. 그래서 녹여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보면 조청 꿀 같은 거 어때요? 엿 같은 거 따뜻하게 하면 녹아내리죠? 중유도 따뜻하게 하면 녹아내려요. 물처럼. 이렇게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분사를 해요. 안개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분사를 하는데 등급이 덜 끈적거리면 A급. A급 정도 되면 그냥 분사해도 돼요. 근데 이제 B급, C급 떨어지면은 저질이에요. C급이 제일 저질이에요. 가격이 제일 싼 게 C급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A급, B급, C급 중에 C급을 많이 써서 흔히 벙커CU 하고 부르는 게 중유 중에서도 가장 저질 기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게 가격이 싸. 근데 뭐 더럽다고 해서 C급이 아니고 끈적거리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C급으로 분류한 거예요. 끈적거린다. 이 말은 그만큼 어때요?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해서 엿을 녹이듯이 녹여줘야 된다. 이걸 예열이라고 해요. 따뜻하게 하면은 끈적거리는 것이 없어져. 점도가 끈적거리는 건데 예열을 하면은 점도가 없어져요. 점도가 낮아져요. 점도를 낮춰서 안개처럼 분사하는 거, 무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열을 합니다.
중위를 예외라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같은 게 복잡해요.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중요 벙커 쓰이되는 데가 꽤 많아요. 도시가스를 떼면 편하기는 한데 산업용으로서 이게 아주 저렴하고 열량도 많이 나기 때문에 도시가스 비해서 월등하게 나기 때문에 가스 비해서 기름 떼는 게 훨씬 열량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기체 연료를 많이 쓰는 게 뭐냐? LPG, 액화수, 액화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주 원료가 뭐냐면은 LNG로 만들어요. 도시에 땅 파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도시에 대단위로 가스관을 매설을 해서 그 관을 통해서 각 가정, 수용가에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 도시가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원료는 여러 가지를 썼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LNG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LPG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지역도 있어요. 알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열성 가스, 잘 탈 수 있는 열량이 적당히 나오는 것 정도를 발열량을 맞춰요. 1 立方대한 11,000kcal 정도 나오게 맞춰요. 열량을. 그럼 섞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열량으로 음식으로 말하면 칼로리 조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석탄가스도 섞고 여러 가지 뭐 LPG 가스도 섞고 또는 공기로 희석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열량을 맞춰줘 가지고 공급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도시가스의 원료로 쓰는 거, 도시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원료로 쓰는 것이 LNG를 대부분 원료로 쓴다. 이것뿐이에요. 알겠죠? 아니면 옛날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경기 지역도 다 LPG 썼습니다. 아주 지금 저 신문 옛날 같은 경우면 인터넷 같은 경우면 도심 공사하다 지하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중복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부착 잘못해서 뭐 속에서 쉬는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폭발이 나가지고 구덩이가 50m 하연이 어쩌니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LPG로 공급할 때 이야기예요. LPG라면은 LPG는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스가 누설되더라도 냄새가 원래 LPG, LNG는 없어요. 석유가스들은 냄새가 없습니다. 원래. 알겠죠? 냄새가 없어요. 탄화수소류는 냄새가 없습니다. 무취가 원칙이에요.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은 불순물 때문에 나는 거예요. 불순물 때문에. 순수한 건 냄새가 없어. 근데 LPG는 엄청 무거워. 프로판 가스. 주로 성분이 프로판인데 쫙 깔려. 구덩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고착 공사하면은 거기서 혹시 살짝 건드려졌다. 그러면은 새는지 모르고 꽉 차있죠. 쉬는 다 뭐예요? 펑 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 지역이 없어지는 거죠. 대단히 화구가 생기면서. 그래서 담배를 또 끊어야 해요. 네. 순식간에 폭발해서 돌아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화기에 관련돼 있고 위험물에 관련돼 있고 뭐 연소물질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안전관리자들은 사실 담배 피는 습관 들이면 위험해. 자기도 모르고. 진짜 이거. 근무지에서는 필 수가 없어. 거의. 근데 자기가 피면서 직원들 피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 뭔 소리예요? 자, 뻘밭에 개가 있어요. 아니 자신놈이 계속 그냥 올바로 못 걸어. 팔자로 옆으로만 걸어. 아 이거 똑바로 안 걷냐? 왜 그렇게 옆으로 팔자로 걸지? 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신놈이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쵸? 따라서잖아요. 응? 안전관리자들 어때요? 자기가 안전관리를 몸에 익혀줘야 돼. 자, 그래서 연료의 종류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종류가 저렇게 돼 있는데 각 종류마다 이제 뭐 특징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 등등이 세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연소 장치부터 한번 간단히 볼게요.
고체 연료는 연소 장치를 뭘 쓰냐면 화격자라고 하는 것을. 화격자. 화격자는 불화자를 쓰고요. 격자는 체크무늬를 말해요. 여러 개 되죠. 요것을 격자무늬라고 하고요. 이게 주철제로 만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주철제 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격자무늬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밑에서 공기가 통해 연소실이 이걸 중간에 걸쳐요. 이 걸쳐서 위에다 석탄이나 이런 목재를 얹어놓기 때문에 연소실이 이제 중간에가 이렇게 속에 내부가 이렇게 돼서 밑에 이제 화등 밑에면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다가 연료를 얹어서 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철로 돼 있고, 주철은 쇠가 특징이 열을 오랫동안 받고 있어도 녹아내리지 않아요. 고부위치 불판, 소뚜껑 이런 거 다 뭐예요? 주철로 만든 것이다. 주철제 보일러 이야기할 때 했죠? 열에 강하다 그랬죠? 근데 열 받았을 때 차갑게 하면 충격에는 약한 거예요. 근데 열 자체에는 강해요.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주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만든, 이게 화격자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미분탄 버너라는 것을 사용해요. 미분탄은 뭐냐면은 가루석탄을 말해요. 가루석탄. 석탄을 밀가루처럼 빻아요. 빻아가지고 채로 걸러. 채. 망으로, 요가 망으로. 알겠죠? 보통 어느 정도 채로 걸리냐면 1인치 제곱, 1인치에 구멍이 한 150개 이상 뚫려있는, 150 웹씩 이상의, 거의 어때요? 거의 머리카락 같겠죠? 예?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그 채로 걸러서 밑에 걸러지는, 예, 그런 완전히 가루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버너로 분사를 하는데, 열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유하고 섞어서 분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버너는 미분탄, 미가 가늘다, 가늘미, 미세하다. 분은 가루 분자예요. 알겠죠? 꽃가루 그러면 화분, 그렇죠? 네, 분. 밀가루 강한 거, 강력분, 분자가 가루 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은 석탄이 나와요. 미세한 가루 석탄, 예, 미분탄이 그런 뜻인데, 보통 중유하고 섞어서 분사를 해서 뺍니다. 어디서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 되기도 해요. 어디? 서해안 쪽에 많이 있어요.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떼는데, 화력발전소에 이번에 이제 석탄 뭐 수입해가지고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뭐 들어왔네 어쩌네, 예? 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에, 아니 누가 러시아에서 석탄 떼는 집 있나? 이런 거 아니고 화력발전소에서 떼는 거예요. 알겠죠? 동남발전소니 뭐 이런 데 특정 여기 이하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럼 이 미분탄 버너를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대부분 뭘 쓴다? 화격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화격자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요. 수동은 그냥 수동 화격자예요. 그냥 화격자. 근데 자동으로 뭐 삽질하는 것, 석탄 공급하는 것을 컨베이어 벨트. 여러분들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사람 타고 있으면 자동으로 공급되죠? 그런 것처럼 에스컬레이터처럼 딱 통에 딱 쫙 넣으면 밑에 쩍쩍 열려 떨어지면 쫙 에스컬레이터로 연소실까지 꼭꼭꼭꼭 들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료가 자동으로 공급돼. 그런 화격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스토커라고 해요. 스토커. 기계식 화격자는 스토커라고 해요. 알겠죠? 네, 이것도 이제 자세히 또 정의를 하겠습니다. 틀이 끝나고. 액체연료는 다 버너 써요. 액체연료는 전부 다 버너 써요. 버너 쓰는데 버너가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등유나 경유는 굳이 예열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분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버너가 있고 중유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버너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버너는 증발식 버너가 있고, 증발식 버너는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버너예요. 그 다음에 중유를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중유 버너라고도 하지만 무화식 버너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유 버너는 무화식 버너. 사용되는 버너가 완전히 틀립니다. 버너 이름도 틀리고요. 뭐 신지식, 웰프레임식 뭐 이렇게 종류가 틀려요. 증발식은. 그 다음에 무화식은 이제 로타리 버너, 뭐 압력 분사식, 뭐 고압 기류식, 저압 기류식, 뭐 초음파식 뭐 이렇게 버너가 아예 구조나 원리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체연료는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너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소기구는 포트가 있고 버너가 있다. 포트는 뭐냐면 여러분 포트가 아시죠? 구멍 뚫어진 걸 제가 포트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포트는 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멀티포트 수명계 설명할 때 구멍이 여러 개 뚫려가지고 구멍마다 위치마다 어때요? 쭉 이제 유리로 막아졌지만 머리에서 보면 딱딱딱 구별하기가 쉬운 원격 지휘 수명계를 멀티포트식이라고 해서 포트는 구멍 뚫어진 거다 그랬죠? 가스 연료 떼는데 포트 이게 뭐냐? 여러분들 집에 도시가스 때는 가스레인지 잘 보세요. 뭐예요? 구멍 뚫어졌죠? 가스레인지 연소기구에 보면은 그냥 구멍만 뚫어졌잖아요. 연료 자체, 가스관에 공급되는 연료 자체 그 가스 압력 때문에 볼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가스 자체에다 가압을 해서 압력을 더 가해서 분사를 해주는 가스 버너가 따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체연료는 포트도 사용하고 버너도 사용한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요 자세한 종류는 좀 세분화한 것은 조금 의아할게요.